이번 시간에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 사안들을 살펴보는 법률 이야기 시간입니다. 최대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접 다루신 사건과 관련한 법률 쟁점을 설명해 주신다고요? 예,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의뢰인분의 부친이 10여 년 전에 그 빚을 많이 남긴 채 사망을 하였고, 당시 1순위 상속인들인 의뢰인을 포함해서 의뢰인의 모친, 형제들 모두가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뢰인 부친의 채권자가 의뢰인을 포함한 부친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친의 빚을 갚으라는 이유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는 그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면서 부친의 사망 당시 이루어졌던 상속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속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소송이 정리된 건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데요. 여기서 문제가 된 점은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한 사실 때문입니다. 그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돌아가신 분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돌아가신 분의 손자, 손녀 등 그 다음의 상속 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그 다음 상속 순위 상속인인 의뢰인의 자녀, 그리고 형제들의 자녀, 즉 조카들이자 돌아가신 분의 손자녀들을 피고로 소송을 변경해서 이들에게 사망한 조부의 빚을 갚으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망하신 분의 손자녀들이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좀 억울한 측면도 있겠는데요. 어떤 보호 방안이 없을까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 민법이 특별 한정 승인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상속인이 그 상속 개시 있음을 아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포기도 할 수 있고, 또 한정 승인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3개월의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그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 승인을 말합니다. 이때 그 중대한 과실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상속인이 당시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손자, 손녀들이 미성년이었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빚을 손자녀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서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돼서 특별 한정 승인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예, 상속 포기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이 됩니다. 근데 한정 승인 심판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청구한 경우에는 일단은 상속 자체는 이루어진 것이어서 채무는 인정이 되지만 책임, 즉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은 채권자의 청구는 인정되지만 판결문에 상속인 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이나 동일하게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특별 한정 승인을 청구한다라면 알지 못했던 선친의 빚을 짊어질 필요는 없게 되는 것이네요. 예, 이런 복잡한 상황까지 이르는 것을 방지하려면 상속인 중 한 명은 한정 승인을 해서 채무를 상속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들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 문제가 좀 발생했는데요. 채권자가 변경한 소송 상대방 중에서 의뢰인의 그 여동생의 아들, 즉 외조카가 있었는데, 의뢰인의 여동생이 얼마 전 이혼을 해서 전 남편이 조카의 친권자, 즉 법정 대리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의뢰인과 여동생 사이에 감정이 여전히 좋지 않은지, 아니면 그 전 남편이 법률 검토를 적절히 못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저희 측이 한꺼번에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전혀 서류 협조도 해주지 않았고, 자신이 따로 3개월 내에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좀 예외적인 케이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제가 맡은 의뢰인부는 특별 한정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를 인정하겠지만 이들의 재산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판결에 반영을 이제 해둡니다. 그러나 특별 한정 승인을 받아놓지 않은 그 조카에 대해서는 단순한 채권자 승소 판결이 내려져서 결국에는 채권 집행이 가능해지는 것인데, 그 조카가 아직 10살 정도로 어린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빚을 지게 된 것이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만 그 조카가 이제 성인이 되면 자신이 특별한정 신청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 주제를 다룬 대법원 판단이 있었는데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 상속을 막지 못했다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됐더라도 상속은 유효하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별 한정 승인 인정 여부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법정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그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 판결인데요. 그 법정 대리인이 착오나 무지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현행 민법상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 한정 승인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조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예, 대법원도 채무를 상속한 미성년 상속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공감했습니다마는 다만 성년이 되어서 다시 특별한정 승인을 하는 것은 현행 법 규정의 해석론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오늘 사례를 다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이러한 사안에서 한정 승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 사안에서 대법원이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에서 입법례를 제시하면서 향후에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인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이러한 법의 해석의 한계점, 바깥에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보호할 방법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대현 변호사와 이야기했습니다. CBS 매거진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